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5일로 넘어갔습니다. 5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원산 부근에서 북한군이 동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다가 40분 뒤에 발사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발사체. 따라서 이게 단거리 미사일인지 아니면은 300mm 방사포인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여기 원산 부근에서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발을 발사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고 뭐 하나는 방사포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전부가 미사일 또는 전부가 방사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남쪽을 향해서 서울을 때렸다면 서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이번 발사는 미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일본에 대한 위협보다는 만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위협이었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에 대해서 뭐 별다른 부정적 반응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특히 수도권의 상공이 완전히 열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도발이지만은 미국으로서는 본토를 때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틈을 노린 것이 이번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 상공, 수도권 상공이 열려 있다는 것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여야 서울을 지킬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수도권에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핵 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디로 피할 거냐 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함으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퇴선 훈련을 하면은 승객들이 불안함으로 퇴선 훈련을 하지 않는다. 즉 구명정이 어디에 있고 이걸 어떻게 내린다 하는 것을 교육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월호나 타이타닉호가 호의 운명이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제가 수도권 상공은 북한의 핵미사일 또는 장거리 로켓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충분한 브리핑을 받은 직후에 이런 반응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도 현재로서는 판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조심하고 있고 트럼프도 김정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카드는 뭐냐면 추가 제재입니다. 추가 제재안을 만들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은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 편 들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그 사이에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도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거리 미사일 도발도 매우 조심할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 도발은 한 1500km, 2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일본과 괌을 위협하는 거죠. 일본 오키나와 괌. 여기에 미군 기지가 많습니다. 이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것. 왜 위협하느냐? 이 미군 기지가 유엔군 후방 사령부의 관할하에 들어갑니다. 일단 유사시에. 그러면은 남침이 다시 시작될 때 일본에 있는 7개 미국 해군 공군기지에서 출동하는 전투기와 함정이 한국군을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돕는 행동을 못하도록, 돕기만 하면은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로 때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면은 그때는 미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에만 위협이 되므로 일본도 미국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국에 대한 위협만 되면은, 위협으로 끝나면은 일본이나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좀 양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이 태도가, 트럼프가 만약 중거리 미사일, 일본을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 이번에 발사했으면 이렇게 한가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발칵했을 겁니다. 미국을 때리는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더라면 그때는 군사적 옵션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국을 위협하는 것, 그거는 아직 우리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냐 하면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때리려고 할 때 미국이 북한에 보복을 하면은 북한은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을 핵 공격하겠느냐? 어렵죠. 그래서 드골이 왜 프랑스가 나토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했느냐 하면은 드골이 케네디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과연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나는 미국을 믿고 싶다. 그러나 소련이 믿겠느냐? 파리를 핵으로 때리려고 하는 소련이 파리를 때릴 때 과연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공격하겠느냐? 공격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파리를 때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행수에 맡기지 않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무장하겠다 해서 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우려가 확인되는 거죠. 우리가 확인되는 거죠.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중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외교에서 무슨 성과를 하나 내야 되는데 두 개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독재 정권을 쫓아내는 공작을 집요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는 뭔가 타협을 봐가지고 비핵화에 다가갈 수 있는 합의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하고 싶어 하는데, 워낙 북한이 과거의 수법대로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 같은 영변 핵시설을 또 갖고 나와서 이거 폐기할 테니까 제재 해제해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회담 결렬을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결렬을 선언하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미국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느냐. 당신 김정은에게 속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욕을 먹을까 두려워가지고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선에서 현상 유지를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에게는 약점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 하나씩 도발의 강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이 만에 방사포 발사였다면 다음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겠죠. 그 다음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쏠지 말지 이렇게 아마 재볼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갔을 때 트럼프는 아마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완전히 트럼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다시 거꾸로 돌아서 과거에 2017년에 화염과 분노하면서 김정은을 없애버릴 듯이 사납게 나오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미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오랜만에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정신에 위반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아마 발사체라고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런 미국의 주문이 있었지 않을까. 미국도 이게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발사체, 방사포나 로켓포로 밝혀지면은 조금 더 도발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할 수 있으니까 미사일과 발사체, 요 말의 뉘앙스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야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제 도발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가 되는 거죠. 즉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사들을 추가 배치하라. 민방위 훈련, 핵 민방위 훈련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